과달라하라가 무너졌습니다. 한성 디스플레이의 철수 이후 실업률 16%, 공장 폐쇄, 기술 유출, 그리고 도시 전체의 침체. 오스카 시장의 오만한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BOJ가 대체할 수 없었던 것은 기술이 아닌 문화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밝힙니다. 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15년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클라우디아입니다. 3년 전 우리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에 차 있었죠. 거리마다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젊은이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는 오스카 시장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수천 명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가 손을 높이 들며 외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우리 과달라하라가 이제 멕시코의 실리콘밸리가 되었습니다. 쩌렁쩌렁한 오스카 시장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일하던 한성 디스플레이 공장도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거대한 OLED 패널 생산 시설은 우리 도시의 자랑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던 대화도 대부분 우리 도시의 밝은 미래에 관한 것이었죠. 당시만 해도 이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스카 시장은 정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날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어느 날 그는 외쳤어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 과달라하라를 파트너로 보지 않고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해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멕시코는 더 이상 예전의 멕시코가 아닙니다. 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연단을 내리칠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광장을 울렸어요. 테크 대통령 후보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한성 디스플레이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역 최대 고용주로서 수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없이 투자만 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그의 선언이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거든요. 어쩌면 저도 그 열기에 휩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이 너무나 달콤했거든요. 그해 가을 디지털 주권 강화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회사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인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있더군요. 그들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우리도 핵심 기술을 배울 수 있겠다며 기뻐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공장 라인을 돌며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가진 기술이 단순히 말이나 문서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녹아있는 그들의 손끝 감각을 어떻게 법 하나로 이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환경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죠.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가져올 차례라는 구호가 도시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그 현수막들을 지나쳐야 했어요. 동료들 중에는 시위대에 합류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 식당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군요. 그들이 본사에 보고서를 올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다가 한국인 과장님이 혼자 OLED 라인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등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정부는 계속해서 기술 공유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LED 공정의 섬세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그들의 피땀이 녹아들어 있을까 생각하니 우리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월의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 공지사항을 확인하던 중 철수 발표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리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고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옮긴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느꼈죠.
하지만 저는 한국 회사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핵심 기술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언론은 굴복하지 않는 멕시코라는 프레임으로 상황을 포장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한성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업체 직원들까지 하나둘씩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베트남에서 대규모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이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스카 시장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술 이전 없는 기업은 필요 없다는 그의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공장 앞을 지날 때마다 텅 빈 주차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수천 대의 차량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황량한 벌판처럼 느껴졌죠.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절규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제 동료들도 많이 실직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들의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래도 한국 회사는 품격 있는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직원들의 퇴직금을 챙겨주었고 재취업 교육도 지원했거든요. 그런 모습에 우리는 더욱더 뼈저린 후회와 아쉬움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계 기업인 BOJ 아프틱스가 대규모 투자를 들고 과달라하라에 왔습니다. 시 정부는 그들을 구세주처럼 환영했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한성 디스플레이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자율주행 버스가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시민들은 환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도시가 뭔가 기술의 최고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았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기술자들은 불안했어요. BOJ의 매뉴얼을 검토하면서 수많은 오류를 발견했거든요. 동료들과 의논 끝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상부에서는 묵살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성과를 원했기에 안전은 뒷전이었어요. 매일 출근길마다 자율주행 버스를 보면서 언제 사고가 날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센서 오류로 인해 버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자리에 사고의 흔적이 선명했고 주변 시민들의 비명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죠.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단순 사고로 축소 보도했어요. 정부와 BOJ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전수받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나면서 가져간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였던 거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이 BOJ 제품에 대해 대량 리콜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제품의 8%가 회수 대상이었죠. 항구에 쌓여있던 컨테이너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제 이웃이던 부품 공장 사장님도 결국 폐업을 선언했죠.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거리에는 임대 문의 전단지가 가득했고 빈 상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이 16%를 넘어서면서 도시 전체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정부 채권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국가 재정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35%나 급감했다는 통계를 접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실감했어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한탄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잃었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어요. 카페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장 골목에서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한성 디스플레이가 있었을 때가 정말 그립다. 오스카 시장의 지지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한때 테크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이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계와 공정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함께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기술조사단을 결성했습니다. 저도 엔지니어로서 그 활동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BOJ의 환경 샘플을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OJ가 제출한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한 거예요. 기술 설계 도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백한 복제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제품의 설계를 그대로 베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 증언을 했을 때 진실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이건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복제였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BOJ는 각성해야 합니다. 한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훔쳐서 자기 것이양 사용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뢰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스카 시장은 이를 정치적 공격이라며 부인했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분석하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진실을 찾으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죠. 젊은이들이 밤낮 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기술조사단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은퇴한 엔지니어들도 합류했죠. 우리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남긴 기술 문서들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시민들의 불신만 키웠죠. 오스카 시장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연방정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자청 관계자들이 과달라하라로 내려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모두 투자 철회를 통보했다는 소식에 도시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부 언론이 한성 디스플레이 철수의 정당성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떠난 게 아니라 밀려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죠. 여론이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을 때 모두가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료들의 무능과 오만이 낱낱이 폭로되었죠.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연일 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 시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자신의 오만과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아쉬움인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몰려왔죠.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준 시장의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성 디스플레이의 복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귀 조건으로 3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규제 동결과 피해 보상이 핵심이었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도 단계적 협력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BOJ는 결국 멕시코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재가동이 발표된 날, 저는 새벽부터 공장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첫날 2,000명이 출근했는데 그 중에 저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작업복을 입고 공장 문을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료들과 포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도감을 느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30%의 라인만 재가동되었고 많은 것들이 베트남으로 이미 옮겨간 후였거든요. 그래도 6,000명이 재고용되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협력업체 40곳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맥기술교육센터가 설립되어 기술자 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재취업자 대표로 선출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이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배우자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계 기업 몇 곳이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기술 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체계화했죠.
그들이 강조했던 품질 관리의 중요성, 세심한 공정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교육 내용에 담았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 기업이 다시 돌아와 준 것에 감사하면서도 완전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어요. 협력 업체의 절반은 여전히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폐업한 곳들이 너무 많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도 많았죠. 오스카 시장은 결국 재선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희망이었던 그가 이제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신뢰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조직하고 외국 기업들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었죠. 대통령이 신뢰는 수출보다 강한 자산이라고 연설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테드엑스 과달라하라에서 기술과 신뢰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연사로 초청받아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죠. 한국 본사에서 완전 복귀는 2년 뒤에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시 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안도와 함께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거리 곳곳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카페에서, 대학에서, 심지어 시장 골목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주권과 글로벌 협력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론도 더 이상 선동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한국 기업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놓쳤던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의 실패 사례는 정부 보고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자료로도 채택되어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외국 기업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기술윤리 강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매달 열리는 강연회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죠. 한성 디스플레이가 로컬 스타트업들과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실업률이 12%까지 하락했습니다. 아직 높은 수치였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죠. 협력망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세미나에서 우리의 사례가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신뢰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모델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죠. 저는 멕시코 기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죠.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오직 행동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죠. 정부 관료들도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고통스러운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였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클러스터의 GDP 비중이 3.9%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죠. 외국 기업 4곳이 새롭게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술 공유와 협력의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스타트업 공동펀드로 1억 달러가 조성되었습니다. 청년 기술자들의 고용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수출도 품질 인증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한맥 기술 협력일이 공식 지정되어 매년 기념 행사를 갖기로 했죠. 테드엑스 연단에 다시 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믿음을 먹고 자란다고 말이죠.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신뢰를 잃는 데는 정말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죠. 우리는 기술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것을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철학이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과달라하라는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카페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가끔 한국인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우리도 모두 성장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술은 언제든 이전할 수 있지만 신뢰는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그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하죠. 오늘 이야기 속 멕시코의 고통과 각성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이자 다시 함께 가자는 제안이 아닐까요? 혹시 당신도 잊고 있었던 신뢰의 가치를 되새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